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수지역 이창영입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주역 33번째 궤죠. 천산둔입니다. 천산둔의 첫 번째 시간. 우리가 지난 시간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32번째 궤인 내풍항의 궤를 4부에 걸쳐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33번째 궤인 천산둔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천산둔궤의 먼저 궤상을 한번 볼까요? 궤상을 보면 양,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궤는 양으로 되어 있는 산을 상징하는 강궤, 상궤는 양요가 3개로 되어 있는 하늘을 상징하는 근궤의 모습입니다. 이 궤상으로 보면 산 위에 하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산둔이죠. 그런데 이 근궤는 하늘을 상징하는 외에 군자라는 물상도 있습니다. 군자. 그럼 근의 물상에 군자가 있다면 산 위에 하늘이 있는 것도 되지만 산 위에 군자가 있는 것도 됩니다. 즉 군자가 산 위로 올라가 있죠. 왜 군자가 산 위로 올라가 있을까요? 군자가 산 위로 올라가는 이유는 양입니다. 양은 군자를 상징하고 음은 소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즉 소인이 아래를 점령하고 있으니 군자가 그 소인이 흩어져 있는, 소인이 횡행하는 그 사이를 떠나 산으로 도피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천산둔궤는 하늘 위에 군자가 도피한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산 위에 군자가 있다. 왜 산 위에 군자가 있느냐? 군자가 소인이 횡행하는 세상이 너무 어지러우니 또는 정당하지 못하니 산 위로 도피를 한 것이죠. 산으로 피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음이 2개고 양이 4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인이 군자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소인이 횡행하는 세상을 피해서 군자가 산 위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하지만 이 6개의 효는 각각 단위가 다릅니다. 그 위치에 따라서 단위가 다르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초요와 이요는 단위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2요와 3요도 단위가 다르죠. 예를 들면 음요인 2요, 양요인 3요를 보면은 만약 2요가 단위가 100단위라 그러면 3요는 10단위입니다. 그럼 1000단위, 100단위, 10단위, 1단위 이렇게 줄어 들어가죠. 그래서 음효가 2개이긴 하지만 단위 수가 크기 때문에 음효가 횡행하는 세상이다. 그래서 군자가 산 위로 피해 있는 것이다 라고 천산둔궤에서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여기서 둔자,
괴명이 둔이죠. 둔자를 한번 볼까요? 둔자. 둔자는 시험시험 갈 착 더하기 돼지 둔자입니다. 시험시험 갈 착 돼지 둔. 시험시험 가는데 돼지가 나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 더 공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양이죠. 똑같이 그려졌습니다. 양입니다. 제가 같은 효가 연이어 있으면 하나의 효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럼 양효가 4개입니다. 하나의 효로 바꿀 수 있죠. 그럼 되면 이건 무슨 괴입니까? 바로 선을 상징하는 관계의 모습입니다. 관계의 모습이죠. 관계의 모습에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관계의 모습에는 집이라면 집 가짜. 집이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자, 집이라는 물상도 파자를 해볼까요? 파자하면은 집면자 더하기 돼지 시자입니다. 즉, 집 아래에 돼지가 있는 겁니다. 집 아래에 돼지가 있다. 무슨 뜻일까요? 집 아래에 돼지가 있다는 얘기는 옛날 고구려 건축 양식을 보면 1층은 비워둡니다. 그리고 2층에 주거를 했죠. 그럼 1층은 왜 비워두느냐? 1층에는 돼지를 길렀던 겁니다. 그래서 먹고 난 음식이나 또는 배변을 이용해서 돼지를 길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집 양식은 중국의 남부지막, 즉 소수민족 살던 곳에 가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집이. 2층은 사람 사는 집이고 1층은 돼지를 키우는 돼지우리입니다. 이게 고구려 전통 양식입니다. 이 마찬가지 논리로 둥개, 이 둥개는 사전을 찾아보면 달아날 둔 또는 돈이라고도 합니다. 달아날 둔 또는 돈. 뜻에는 피하다, 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천산둔입니다. 자, 그럼 돼지가 쉬엄쉬엄 갈 착의 돼지 둔자입니다. 쉬엄쉬엄 갈 착, 쉬엄쉬엄 간다는 뜻입니다. 쉬엄쉬엄 가는 착. 자, 돼지가 쉬엄쉬엄 간다는 얘기는 돼지가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닌다는 얘기죠. 자, 돼지가 마음대로 돌아다닌다는 얘기는 주인이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주인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 바로 산 위로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쉬엄쉬엄 갈 착, 돼지 둔자가 합쳐진 달아날 둔자는 돼지가 쉬엄쉬엄 달아나 버립니다.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그럼 주인이 없다는 얘기죠. 주인은 어디로 갔습니까? 산 위에 언둔을 했습니다. 피한 것이죠. 이게 둔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뜻은 이런 뜻이지만 천산둔은 일반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죠. 소인이 횡행하는 사회에서 군자가 산 위로 언눈에 있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괴명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잠깐 훑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자연상을 볼까요?
자연상은 말 그대로 간단합니다. 산 위에 하늘이 있죠. 산 위에 하늘이 있으니 인재가 산 위에 언눈한 형상이다. 왜냐하면 건규에는 군자라는 물상도 있음과 동시에 인재라는 물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재가 산 위에 언둔한 형상입니다. 세상이 싫은 거죠. 그래서 산 위로 언둔해 있습니다. 그럼 둥계의 속성에서 우리는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집가자는 집면자 더하기 돼지 시자다. 그런데 천산둔괴상을 축소시키다 봤더니 산을 상징하는 강괴가 되더라. 강괴에는 집이라는 물상이 있다. 그런데 양의 밑에 음효 두 개인데 집이라는 물상은 위를 상징하고 밑이 음효는 비어 있는 거죠. 없는 거죠. 양은 있는 것이고 없는 것입니다. 이 돼지씨가 비어 있다. 즉 진면 밑에 돼지가 없는 것이죠. 거기다 돼지 시자를 포함한 것이 집이다. 즉 집이란 가짜는 집 밑에 돼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고구려 건축 양식인데 지금도 중국 남부지방에 가면 이런 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논리로 괴맹인 둔자도 파자를 하면 시험시험 갈 착 더하기 돼지를 떠난 둔자입니다. 그래서 시험시험 가는 돼지. 돼지가 자기 마음대로 시험시험 다닌다는 얘기는 주인이 없다는 얘기죠. 주인은 어디로 갔습니까? 산 위에 있는 산 위로 언두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둥계의 속성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핵심 키워드를 볼까요? 핵심 키워드. 둥계의 핵심 키워드는 언둔, 물러남, 전략적 후퇴입니다. 숨다, 피하다 모두 언둔이나 물러남의 뜻을 가지고 있죠. 전략적 후퇴, 영원히 산 위로 언둔한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소인이 횡행하는 사이가 끝나면 다시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후퇴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언둔, 물러남, 전략적 후퇴가 되는데 그 근거는 산을 상징하는 강괴, 즉 산을 상징하는 강괴에는 멈춤, 안정, 절제라는 뜻이 있고 하늘을 상징하는 건괴에는 리더십, 창의력, 강건함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 키워드는 언둔, 물러남, 전략적 후퇴다. 그것은 우리가 괴맹인 둔자를 보면 달아날 둔, 피하다, 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교훈을 볼까요? 교훈을 보면 첫째, 때로는 물러나는 것이 성리다. 때로는 물러나는 것이 성리다. 전략적 후퇴입니다. 위기를 예측하고 미리 대비하라. 소인이 횡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인이 초요, 이요만 장하게 했는데 3요까지 작용하게 되면 천지비로 바뀌죠. 상괴는 하늘을 상징하는 건괴, 아래는 땅을 상징하는 공기로 바뀌어버리면 천지비가 됩니다. 막힌 세상이 되어버리죠. 그 전에 위기를 예측하고 미리 대비하라. 세 번째, 내면의 성찰을 통해 힘을 키워라. 내면의 성찰을 통해 힘을 키워라. 힘을 키워라는 얘기입니다. 왜? 언눈에 그냥 언눈에 있는 게 아니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올 걸 대비해서 언눈에 있으면서 힘을 키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하는 메시지는 물러서는 용기가 때로는 가장 큰 전진이다.
물러서는 용기가 때로는 가장 큰 전진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둥개가 우리에게 전하는 운세를 한번 볼까요? 운세. 자, 먼저 시운을 보죠. 때운. 시운. 지금은 전진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시기입니다. 전진하는 것보다는 언눈에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다시 보는 그런 것이 현명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운. 재운을 보면 큰 이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조심스럽게 움직이세요. 큰 이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즉 언눈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음 가정운. 가정운은 가족 간 갈등이 있다면 거리를 두고 차분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두르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면 차분하게 해결하는 얘기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신중하게 해결하는 얘기입니다. 서두르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건강운. 건강운. 과로를 피하고 휴식을 충분히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탈진을 조심하세요. 과로를 피하고 휴식을 충분히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과로를 피하라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천산둥개의 괴명, 괴상, 자연상, 둥개의 속성, 핵심 키워드, 언둔, 물러남, 전략적 후퇴, 다음 우리에게 주는 교훈, 메시지, 운세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배경을 깔고 다음 시간부터 괴사, 효사를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산둥개의 첫 번째 시간을 마치면서 물러서는 용기가 때로는 가장 큰 전진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반영해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모레죠. 7월 7일은 소서입니다. 소서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벼가 뿌리를 내리면서 다양한 과실과 채소가 나오는 시기입니다. 이 무더위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몸과 마음도 이 무더위를 이겨나가는 굳건한 자세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